아이고. 뭐 영화 얘기나 하려고 켰습니다. 나의 영화 일대기 얘기하려고 켰어요. 1시간 동안 주저주저 거리다 갈 겁니다. 저는 영화가 되게 짝사랑같이 느껴지는데, 어릴 때는 꼭 초등학교 보면 반에 자기 막 영화 뭐 봤다, 해리포터 뭐 봤다, 뭐 나는 집에 뭐 DVD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이 부럽고, 나도 해리포터 비밀의 방 보고 싶은데, 그런 애들이 되게 부러웠고, 그래서 영화를 좋아했는데, 좋아하면서도 괜히 좋아하면 그런 막 DVD도 탐내고 탐낼 게 너무 많으니까 괜히 그냥 안 좋아하는 척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영화 봤던 거는 일단 가족들이랑 영화관 가서 봤었던 거. 제 가장 첫 번째 기억은 어디 독립영화관에서 센가치로를 봤는데, 뭔가 그 공간 자체가 되게 제 기억 속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 거기가 제 기억상으로 뭔가 일반적인 이렇게 방향이 아니라 왼쪽 이렇게 꺾인 그런 방향의 독립영화관이었는데, 거기서 센가치로를 봤었던 게 영화적으로 제 가장 첫 경험이고, 센가치로를 보는데 그 순간이 되게 저한테는 향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좋았고, 또 또 영화관에서 기억에 남았던 건 스파이더맨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뭐 히어로물이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지 않았었고, 해봤자 엑스맨 있었나? 근데 엑스맨은 애들이 볼 만한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스파이더맨을 딱 보러 갔는데, 스파이더맨에서 약간 문화 충격,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어릴 땐 저도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었고, 되게 생생한 기억으로 스파이더맨 1 보러 갔을 때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빠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저는 그때 어릴 때라 크레딧 롤 끝날 때까지 안 나가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영화 무서워하기도 했고. 근데 막 아빠가 계속 핸드폰도 못 찾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심란했는데, 제가 딱 이렇게 밑을 뒤지다가 딱 핸드폰을 발견했었던 그게 또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영화 보고 집에 와서 그 대나무 장판 깔아놓은 거에서 나는 지금 하루의 일당량을 그 벽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돗자리를 스파이더맨 타서 올라가고 그렇게 했던 거를 하루 일당량 수행해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경험이고, 그것도. 그리고 다운로드 받았던 거, 아버지가 SF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SF도 좋아하시고 뭐 만화도 좋아하시고 메카닉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 온 거를 옆에서 같이 봤었던 게 또 제 영화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톰과 제리 DVD가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많이 돌려봤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랑 놀다가도 톰과 제리 볼까? 하면 톰과 제리 딱 켜서 그거 보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항상 이제 그만 봐야겠다라고 느꼈었던 시점이 그 옛날 중세 시대 얘기 나올 때 딱 그 밭에서 그만 봐야겠다라고 느꼈었던 게 딱 기억이 나고, 또 지브리 영화도 엄청 많이 봤고,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센가치로부터 해가지고 집에서 바람의 나우시카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에는 초등학교 내내도 그렇고, 초등학교 내내까지는
그냥 짝사랑으로 그 여우 심포도 그것처럼 그냥 에이 뭘 그렇게까지 좋아해, 나는 게임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메이플스토리하고 던파하고 이러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을 좀 자제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중학생이 딱 됐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도덕책에서 트루먼 쇼 사례가 나왔었어요. 트루먼 쇼가 어떤 영화고 뭐 트루먼 쇼에서 나온 걸로 도덕적인 뭐 그런 뭐라 그럴까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트루먼 쇼 보면서 그래서 근데 도덕 시간에 트루먼 쇼를 틀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나 혼자서 내 의지로 다운받아서 영화를 봐야지 했었던 게 트루먼 쇼였어요. 트루먼 쇼를 딱 보는데 일단 뭐 개그 연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짐 캐리 영화를 이전까지 봤을 때는 다 코믹 영화였는데 짐 캐리 연기가 거기서 너무 좋고 혼자 이렇게 딱 보는데 그 과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영화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보고 보는 게, 다른 사람이랑 얘기 안 하고 그냥 나 혼자서 내가 원할 때 멈출 수도 있고 원할 때 그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트루먼 쇼였다는 것도 되게 좋고 제 인생 영화 중에 또 트루먼 쇼가 있긴 하거든요. 리스트에. 너무 그리고 그 설정도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구해서 혼자 이렇게 봤었던 게 되게 나 어른 같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은 아니지, 그 전까지 짐 캐리라는 배우가 재미있었어서 코믹 배우로 그냥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되게 덕질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짐 캐리에 대해서. 또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쉬고 쉴 때나 아니면 방학 때 그때 짐 캐리 영화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뭐 이때까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배우 필모 깨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것도 할리우드 배우들 필모 깨는 걸 좋아해서 배우 필모 깼을 때 그 누구냐 이름이 기억 안 나. 짐 캐리 필모를 그 다음에 트루먼 쇼 다음에 봤었던 게 이터널 선샤인. 트루먼 쇼 다음에 트루먼 쇼 때문에 이터널 선샤인을 보게 됐죠. 이터널 선샤인을 봤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시험 끝나고 저는 그때 공부를 나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시험 전에 공부를 하면서 시험 끝나고 뭘 할지를 맨날 적어놨었어요. 그때 이제 이터널 선샤인을 보는 게 하고 싶은 거였고 시험 끝나고 다음 그 주 주말이었나? 아니다, 금요일날 이터널 선샤인을 또 구해서 봤는데 그때는 또 트루먼 쇼랑 다르게 한 단계 더 뭔가 어른이 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로맨스 장르기도 했고 좀 딥한 감정도 다루기도 했고 제가 막 되게 되게 분석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일단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이 아니면 뭐 그 나이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있어 보이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영화가 뭔가 있어 보였고 그리고 일단 짐 캐리 연기가 너무 좋았고 그런 좀 소탈한 남자 연기를 하는 걸 또 처음 봐서 또 진짜 짐 캐리 모습을 뭐 다른 것도 진짜 짐 캐리 모습이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그 당시에는 뭐 사랑에 대해서 아는 건 없었지만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되게 일단 SF적인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이터널 선샤인은 보면 그 꿈속에 들어가서 기억을 지운다라는 것들이 그런 것도 좋았고 뭔가 호러적인 그런 연출도 너무 좋았고 보는 게 제 취향이었어요. 뭔가 있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 얘기, 저 멜로 그때부터 멜로를 되게 좋아했는데 멜로 얘기였던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제 취향이어서
되게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터널 선샤인을 보게 되고 나 영화 좋아한다, 영화 봐야지 라고 했어. 영화 계속 주기적으로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짐 캐리 필모 깨기 시작하면서 정말 제가 또 덕후 기질이 있어서 짐 캐리 필모 깨면서 모든 영화를 다 봤어요. 근데 이제 넘버 23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당시 또 제가 또 범생이였어서 내용이 좀 잔인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그래서 넘버 23을 뺀 맨 온 더 문, 마제스틱, 미, 마이셀프 앤드 아이린, 그것도 뭐 야하긴 한데 어쨌든 또 짐 캐리 영화가 또 뭐가 있을까? 에이스 벤츄라는 또 너무 그 유머로 많이 봤고, 뻔뻔한 딕 앤 제인도 봤고, 예스맨 또 있었고, 또 짐 캐리 영화가 또 뭐가 있지? 또 그 마법사로 나온 것도 있는데, 인크레더블 버트맨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주연 아니니까 그것도 봤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필모를 깬다, 배우의 필모를 깬다라는 것에 되게 희열을 느끼고, 그때부터 좀 몰아서 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영화들을. 근데 그래서 영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영화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족 중에 영화 관련 종사자가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화가 못할 짓이구나라는 걸 좀 어릴 때부터 깨달아서 아예 꿈도 접었었고, 그리고 저는 그냥 공부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니면 의사 되고, 이런 거가 그냥 그게 정답이구나, 다른 삶의 모습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머릿속에 항상 예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내가 그때 그것들이 공부하고 나서, 좋은 대학교 가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왜 영화 관련 쪽으로 안 나갔냐 라는 질문도 엄청 많이 받는데, 가능할 줄 몰랐어요. 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집에 돈이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또 공부 욕심도 있었고, 또 그냥 일반적인 거 해서 그냥 좋은 대학교 가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런 식의 영화를 또 많이 봤었고, 짐 캐리 영화 봤었고, 또 그때 내가 빠져 있었던 게,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 방학 때나 쉴 때 그런 영화들을 봤었던 게 제 인생에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또 처음에 레이스 벤츄라를 그냥 재밌어서 좋아했었는데, 1을 제일 좋아했고 2는 좀 너무 확장적이라서 별로였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뭔가 있어 보이는 걸 좋아했어요. 어려워 보이고 예술 같은 걸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미술관 가는 걸 좋아했어서 그때도 막 예술 영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접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릴 때는 그랬었고, 또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제가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때 딱 고등학생 때는 조금 더 머리가 커서 필모 깨는 거를 또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또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파이트 클럽 봤을 때, 제가 찐따거든요, 공부만 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파이트 클럽을 딱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다. 중학생 때 파이트 클럽을 어쩌다가 봤는데, 제가 그때 반전인 영화들을 되게 좋아해서 파이트 클럽을 딱 봤는데, 막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파이트 클럽을 보고 나서
저도 싸우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막 이유 없이 시비 걸고 싶어지고, 파이트 클럽을 보고 부모님이랑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저를 조금 아니꼽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싸워? 막 야차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를 느끼고, 그때 처음으로 이거 근데 그때 전 진심이었거든요. 파이트 클럽 보고 막 진짜 싸우고 싶다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그래서 미성년자들 보고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하는 거고, 선동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라는 걸 좀 알고 있고. 근데 그렇게 영화가 감정을 건드리는 경험을 나이 먹고는 사실 하기 힘들고, 그 당시에 그 중학생의 그 여린 감수성으로 그걸 느꼈을 때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어. 영화로 와,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내가 하네 하는 걸 보고 되게 와, 나 신기하다라고 되게 느꼈었고, 또 그래서 반전인 영화를 그때 되게 그런 반전을 느끼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파이트 클럽 보고 딱히 뭐 그 뒤에 반전 영화는 안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생 때는 그때 지브리에 또 꽂혀서, 지브리는 향수로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지만 어릴 때 생가치로 봤던 경험, 그리고 제가 사촌들이 있는데 그 사촌들이 되게 가깝게 살았었어요. 완전 어릴 때는 아파트 밑층에 살았었고, 좀 크고 나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거의 근처에 살았었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이모랑 같이 영화를 보여주러 많이 가서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진짜 많이 봤는데, 거기서 이제 지브리 영화를 많이 봤고, 그것들이 되게 향수예요, 저한테. 그래서 지브리 영화 정말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런 지브리 영화를 돌려보고 하나하나씩 또 지브리 필모를 깨는 게, 지브리를 필모라고 해야 되나? 지브리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보는 게 또 고등학교 때 이래서, 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너무 어렵잖아요. 공부가 어렵고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그냥 내 정신 살랍스럽지 않게 하는 거, 그걸 찾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에반게리온에 빠지죠. 에반게리온에 빠졌는데, 에반게리온에 빠지게 된 계기가, 어쩌다가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유튜브에서 누구나 알기 쉽게 하는 에반게리온 설명이었나? 그게 있었는데, 고2 때였나? 고3 때였나? 고2 때였을 것 같아요. 고2 때 그걸 보는데, 처음에 막 이게 그냥 넘길 생각으로 봤는데, 딱 처음에 그냥 퍼스트 임팩트가 일어난 이유 이렇게 일하다가 딱 2015년 세컨드 임팩트 발발 이렇게 하면서 딱 거기서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딱 나오면서, 그 레이가 이렇게 신이 된다고 해야 되나? 레이가 거대가 되면서 인류 보안 계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고 와씨 미쳤다, 이거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보진 않고 위키 찾아봤어요. 그때 아마 에나 위키였나?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위키가 에나 위키였을 거예요. 에나 위키, 리그베다 위키, 나무 위키 이렇게 넘어갔었던데, 그때 에나 위키를 보면서, 그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걸 읽는 걸 좋아했어요. 정리해서 읽는 거. 그래서 처음에 그거 읽었어요. 그냥 에반게리온이 뭐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에반게리온에 대해서 원래 알았었던 게, 아버지가 메카닉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에반게리온은 항상 인생작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스코토도 사촌 형이 그때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던 사촌 형이 있었는데,
사촌 형도 되게 에반게리온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반게리온 피규어도 막 사뒀었고, 그래서 대구에 계셨는데, 대구에서 사촌 형은 있었는데, 사촌 형한테 놀러 갔을 때 막 피규어도 받고, 전 달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피규어도 주고 프라모델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오면서 에반게리온이라는 거에 대한 좋은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못 보게 했던 것도 있고, 너무 잔인하다고 듣기도 했었고, 또 야하다고 들어가지고 괜히 좀 안 보고 있었는데, 제대로 한번 봐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죠. 고등학생 때 그 영상을 보고. 그래서 일단 NI위기를 다 읽어보고, 그리고 에반게리온을 보기 시작했어요. 에반게리온을 봤는데 TV부터 전체화를 보고, 그 진짜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정말 20분, 10분 쉴 때, 아니면 자기 전에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어요. 최근에 제가 재미라는 말에 좀 PTSD가 오는 게, 면접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재미를 설명을 하래. 뭐 아무튼 딴 얘기고, 그래서 아무튼 뭐 분위기하고 있었지. 에반게리온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에반게리온을 TV를 봤는데 너무 제 취향에 맞는 거야, 에반게리온이. 그래서 에반게리온을 TV를 다 보고, 사도신생 보고,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까지 다 봤죠. 엔드 오브 에반은 그러니까 TV를 따로 뭐 찾아봤다. 그냥 약간 성지순례 하듯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위키로 봐서 알고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나오네.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신극장판이 진행이 됐을걸요. 서파 Q까지 아마 진행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서파 Q도 보고, 그때 그리고 루리웹에 에반게리온 해석본이 있었어요. 쉴 때마다 그거 읽었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이런 내용이네. 야,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다라는 동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그래서 에반게리온 정말 많이 봤고, 그리고 설정 계속 돌려서 읽고, 관련 자료 찾아보고, 그 당시 관련 팬사이트, 뭐 에반게리온 갤러리라든지, 그 당시까지는 그런 갤러리들의 정보들이 꽤 괜찮게 있었으니까 에반게리온 갤러리 들어가서 정보들 쌓아보고, 그때 프로젝트 신동경 씨였나? 그런 거 진행 중이었을 때인데, 그것도 막 엄청 찾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신극장판이 안 나오니까 성인 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관심이 줄었었는데, 막 잘 때도 막 내가 에바에 타는 상상하면서 자고, 심란할 때가 많았는데 걱정하고, 그때마다 막 그런 거 상상하면서 자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리고 이제 뭘 SF 장르나 슈퍼히어로, 그리고 맞다, 그 얘기. 제가 슈퍼히어로 장르를 좋아해요. 스파이더맨부터 이어진 그거긴 한데, 그때 이후로 스파이더맨이라는 작품, 뭐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너무 좋아했고 2번 봤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하면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한번 생각나게 해서, 스파이더맨 트릴로지를 너무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저는
2는 그냥 관념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2가 대단한 거 알겠는데 뭔가 마음이 가지는 않는. 근데 3는 제 경험 때문에 좋아하는데, 제가 스파이더맨 3를 개봉을 했을 때 그때 너무 보고 싶었는데 또 반에서 봤다는 애들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미뤘어요. 그냥 좀 아이 뭐 영화가 거기서 거기지 뭐 베놈 나온다고 하는데 보고 싶은데 아이 몰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심포도 작전으로 미뤘었는데, 또 어머니가 먼저 보고 온 거예요. 그 친한 어머니분들이랑 학부모분들이랑. 근데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먼저 스토리를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엄마한테 설명해 주려고 갔는데 엄마가 봤대요. 그래서 되려 반대로 엄마가 화장실 앞에서 씻으면서 했나 뭐 그러면서 저한테 그 스파이더맨 3 스토리를 설명을 해줬었던 기억이 있고, 그걸 또 그리고 또 가족끼리 한번 봤어요. 근데 저는 베놈이 나왔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았었던 경험이고, 그때 아마 그래서 장난감도 샀었던 것 같아요. 그 스파이더맨, 그 블랙 스파이더맨, 그리고 회색 스파이더맨 나왔었던 그 레고 비슷한 장난감도 샀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슈퍼히어로 장르랑 SF 장르가 나왔을 때 같이 극장 가서 보는 게 저희 가족들 좀 국룰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엑스맨 극장에서 봤나 내가. 어머니가 엑스맨 쪽을 좋아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엑스맨 스토리 듣고만 이랬었거든요. 극장 가서 직접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영화관에 대한 공포를 가중시켰던 사건이 엑스파일을 보러 갔는데, 아니 전 당연히 엑스파일이니까 SF가 나올 줄 알고 봤는데 영화판이 그 살인사건 얘기를 다루는 거여가지고 부모님도 몰랐었고 그런 내용일지 아빠도 몰랐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눈 귀를 막고 있었나 볼 때. 그래서 참 불쾌한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너무 무섭고 그 살인자가 또 되게 엽기적으로 살인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였어가지고 아이씨 영화 더럽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맞아, 옛날에는 공포 영화 광고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영화관에 가면 이제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름 되고 겨울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공포 영화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눈 귀 막아 해서 이렇게 눈 귀 막고 있다가 됐어 하면 이렇게 툭툭 치면 이제 그거에 공포 영화 그걸 뭐라 그러냐, 트레일러가 지나가면 깨워주고 이렇게 쳐주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참. 근데 아니 그때 뭔 생각이었는지 몰라. 아니 아동 영화 보러 갔는데 거기서 트레일러로 그런 걸 틀어주면 애들 뭐 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또 제가 또 영화관을 무서워했는데, 영화관에서 이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세상이 무너지는 또 불안감을 또 느껴본 경험도 있고. 영화관이 그런 곳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맞아, 중학생 때 제가 비틀즈를, 저희 폴 맥카트니 저기 뒤에 있는데 비틀즈를 진짜 좋아했어요. 나도 언젠간 밴드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악기 다루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제가 예술 쪽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비틀즈랑 연관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비틀즈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 비틀즈 모든 걸 알고 싶어서 그 비틀즈 멤버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헬프랑 A Hard Day's Night이라고 쟤네 30인가 나오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찾아서 보고 덕심으로 진짜 재밌게 봤죠. 그래도 그런 영화들 봤었고 또 그렇게 고등학생 때는 또 지브리 영화랑 또 그런 또 이제 고3 때는 또 나는 수능 잘 볼 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런 것들에서 다 멀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수능 끝나고 하자라고 해서 2015년에 나왔었던 컨텐츠는 다 못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벤져스 2가 그때 나왔나? 그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그때 나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그래서 제가 좀 덕후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고드는 거를 좋아해서 영화를 보고 오면 엄청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이건 무슨 의미고 이건 왜 이렇게 했었고 뭐 해석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떤 영화가 나올 거고 후속작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봤었고 그리고 혹평을 받았는데 제가 좋아했었던 영화도 있는데 개드전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아들이 만든 작품인데 그냥 좋았거든요. 식견이 낮아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왕도적인 내용이 좋아서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평이 낮아서 조금 당황했었던 어릴 때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거 그래도 되게 다양한 거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또래들이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영화들보다 그때 제가 좀 예술병 그런 거 걸려 있었어가지고 난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영화도 조금 어려운 거 이런 거 보고 싶어하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맞아, 배트맨 시리즈 엄청 좋아했다. 조커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고등학생 때 고1 때였나? 다크나이트를 봤는데 조커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나이 때 조커가 너무 멋져서 그래서 그때 옛날에 제가 접했었던 배트맨은 너무 어둡고 무서웠거든요. 스파이더맨을 좋아했을 때 배트맨은. 근데 딱 배트맨을 다크나이트를 보고 나니까 조커가 너무 멋있고 그래서 배트맨 비긴즈 보고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극장에서 봤어요. 극장에서 엄청 기대를 하고 봤고 근데 살짝 다크나이트만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경험이 있고 너무 세계관만 커지고 좀 별로다라고 생각했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때 배트맨 옛날 배트맨도 찾아보고 옛날 배트맨 근데 제가 잘못해서 원투를 봤어야 되는데 짐 캐리가 나오니까 짐 캐리 나오는 게 4인가 3인가 배트맨 포에버인가요? 리들러로 나오는 게 4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리들러로 나오는 걸 봤는데 이게 뭐하는 장난질이지? 또 그때 당시엔 또 중고등학생이니까 유치한 거는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제 관심이 이렇게 수직 하락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때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가 그래서 스마트폰 게임 다크나이트 라이즈 게임도 사서 했었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조커가 너무 좋아서 그때 그래픽 노블도 샀었어요. 만화책도 사고 그래픽 노블도 사고 그런 식으로 많이 봤었고 그리고 제가 또 멜로 영화를 그때 좋아했어서 이것도 짐 캐리의 영향이었던 것 같은데 짐 캐리가 나왔었던 영화 중에 많은 영화들이 멜로 영화였다 보니까 브루스 올마이티 맞아. 짐 캐리 나왔었던 영화 중에서 대표작 중에 하나서 브루스 올마이티 또 에반 올마이티 있고 브루스 올마이티 보면서 브루스 올마이티는 사실 OCN에서 해주니까 봤었던 영화인데
진캐리를 좋아하고 나서 다시 봤는데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설정도 너무 마음에 들고 연기력도 마음에 들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성인이 됐죠. 성인이 돼서 대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갔을 때 처음으로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본 영화가 고등학교생 때 그거 뭐지? 신카이 마코토 감독 거 가장 유명한 건데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안 계시는데요? 그때 그게 붐이었어요. 그 만화 영화가. 만화 영화. 아무튼. 맞아. 만화 영화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마징카이 저도 OVA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영화는 아니지, 애니메이션이죠. 그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핸드폰으로 찾아봐야겠다. 너의 이름은, 친구랑 친구끼리만 처음 본 영화예요. 되게 재밌게 봤었고, 또 그 감성에 빠져 살았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런 너의 이름은 되게 감성에 좀 빠져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교에 갔고,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봤었던 영화 중에 기억에 남았었던 게 닥터 스트레인지? 그거 친구들이랑 대학교 때 수업 듣고 보러 갔었던 거 기억나고, 그리고 제가 또 시험을 준비했었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많이는 못 보고, 그때는 이제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음악 쪽 많이 공부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성인 되고 나서 제가 영화의 가장 큰 계기, 영화를 많이 봤었던 게 군대 때인 것 같아요. 군대 때 일과 끝나고 영화 하나씩 맨날 봤었어요. 그때서야 좀 영화를 좀 깊이 있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들을 알기 시작해서 그때 정말 다 봤어요. 그때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부기나이트부터 보기 시작해서 부기나이트 보고, 데어 윌 비 블러드 보고, 펀치 드렁큰 러브 보고, 이니어런트 바이러스 보고, 팬텀 스레드 보고, 정말 다 봤어요. 나중에 이제 커피와 도박사 그것도 보고 다 봤고, 그때 그래서 처음 그런 좀 작가주의가 강한 영화들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죠. 군대 때. 왜냐면 군대 때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나 예술해야지, 나 연기해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니까, 나 작품 해야지, 예술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봤었고, 그때 그래서 가장 좋아했었던 감독이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그냥 생활관에 누워서 개인 일과 시간에 이러고 영화 보고 운동하러 가고, 주말에는 영화 막 3개씩 몰아보고 운동하러 가고 이랬었던 생각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군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핸드폰이 풀린 케이스인데, 군생활 초반에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 TV에 있는 IPTV에 무료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영화들을 하나씩 보다가 그때 봤었던 게 기억에 남는 게, 여우괴담, 여우계단인가? 그걸 친구들이랑 무서울 줄 알고 봤다가 무섭긴 했는데, 그때 이제 동기들이랑 봤었던 기억이 나고,
무서운 거 다 찾아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또 그래서 그때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때 노팅힐을 보고 엄청 반했었어요. 그때 다들 잘 때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주말에 TV로 혼자 막 노팅힐을 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영화 자체가. 그런 뭔가 남자들한테 로망 같은 영화기도 하니까 저한테도 로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스타일이 너무 좋았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멜로 영화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키싱 부스도 막 보고, 그때 넷플릭스에 나왔었던 키싱 부스도 보고, 그때 이제 그 주연 배우 이름 뭐였죠? 찾아봐야지. 휴그랜트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겨가지고 휴그랜트가 나왔었던 영화 찾아보고, About a Boy도 보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고, 멜로 영화 그래서 몰아서 봤었어요. 또 기억에 제가 군대 동기들이랑 그때 태블릿이 반입이 됐었는데, 핸드폰을 이제 반납을 하고 태블릿을 이렇게 들고 동기랑 같이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누워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About Time 봤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래서 같이 나눠서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끝까지 같이 봤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그런 로맨틱 코미디, 카메론 디아스 나왔었던 로맨틱 코미디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재밌어서 다들 박장대소서 하면서 봤었고, 그 TV로. 군대에 있었던 시간이 영화에 대한 소양을 가장 많이 갖췄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진짜 하루 일과가 영화 보는 거였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 추격자 이런 영화를 못 봤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공포 영화는 잘 보는데 그런 건 못 보겠었어가지고 제가 주온 시리즈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시험 끝나고 이러면 주온을 틀어줬었는데, 뭔 허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서워도 티가 좀 안 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데 애들이 막, 야, 너 대단하다, 너 안 무섭나 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치켜 세워주니까 또 이제 신났겠죠. 신나가지고 막 주온 다 보고 집에 와서도 막 찾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모든 주온 시리즈 다 보고. 그리고 화이트라고 국산 공포 영화가 있는데, 그게 저희 중학교에서 CD가 선생님 사이에 돌았나 봐요. 3번 봤어요. 그거를 학교에서 4번 보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고, 공포 영화는 잘 보는데 제가 그런 실화 바탕의 그런 것들을 좀 못 봐가지고. 근데 군대에서 멘탈이 세지니까 나 이제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잔인한 영화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삼부작, 박찬호 감독님의 복수삼부작도 그때 막 엄청 재밌게 몰아서 봤어요. 그날 하루에. 올드보이 먼저 보고, 친절한 금자씨 보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게 뭐죠? 복수는 아이가 보고, 근데 복수는 아이가 너무 서슬퍼래가지고 막 장기 씹어먹고 막 마지막에 그 바다에서 이렇게 칼로 자르고 막 이러었더니 스토커다 라고 느껴서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때 박찬욱 감독님 필모크기에서 박쥐도 봤었고, 그때 영화를 정말 많이 봤고, 봉준호 감독님 영화도 그때 다 봤었고, 플란다스의 개도 봤어요. 플란다스의 개 보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았던 게, 플란다스의 개, 제가 아직까지도 안 먹을 때 제가 한 20년 동안 살았었던 아파트에 대한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막 벌레들이 엄청 나온다거나 곰팡이들이 엄청 슬어있다거나 완전 그런 뭐랄까 황폐화된 그런 아파트가 된 그런
꿈을 되게 많이 꾸는데 그런 악몽을 꾸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거기서 이제 강아지를 숨기는 내용으로 아마 진행될 텐데 근데 그런 거를 뭔가 자극해가지고 제 그런 과거를 그래서 플란다스에게 보고 괴물 보고 마더 보고 옥자 보고 설국열차 보고 기생충 보고 그리고 휴가 나왔을 때나 외출 나왔을 때 통틀어서 조커를 한 3-4번 봤어요. 전 너무 조커 재밌었어요. 물론 그 영화가 유해한 것도 알고 안 좋은 지점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때는 정말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 제가 조커를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다크나이트 때 근데 또 그거랑 다른 시도의 조커가 있었고 또 그런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나름의 폭발성 같은 것도 너무 좋았고 볼 때마다 너무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업무적인 것 때문에 갈등을 빚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조커 보고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잘해줬었던 기억이 나요. 무서웠어요. 그거 보고 나서 또 그것도 영화의 힘인가? 보러 갔다. 무서웠어요. 그랬었고 그리고 저는 전역하고 나서 배우의 길을 걸었으니까 사실 그때부터 아니다. 본격적으로 프로필 돌리고 일하기 전까지는 많이 봤어요. 그때 히트도 봤고 그리고 제 인생에 정말 좋았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대학교 시험이 끝나고 히트를 봤는데 마이클만 감독의 히트. 난 이제 공부해야 될 것도 없지. 방학이지. 내일 놀아도 되지. 그리고 이제 이제 스크류 드라이버라고 그 오렌지 주스랑 술 섞은 그 보드카였나? 아무튼 섞은 거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딱 보고 있는데 와 행복하다 그때 느꼈었던 것 같아. 재미있는 영화 앞에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영화만 보고 재밌게 즐기면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라고 술도 있고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를 봤죠. 군대에서 대부 1, 2, 3 다 보고 그때 그래서 고전 영화에 대한 좀 흥미가 많이 생겼었던 것 같고 또 그때 그래서 시민 케인도 봤어요. 저는 좀 뭔가 시작하면 아예 기초부터 봐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시민 케인 보고 현기증 보고 이창도 보다 말았고 시계타이어 보렌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보다가 진짜 많이 잤는데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봤고 그런 것도 봤던 기억이 나네.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배우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엄청 영화 봤었는데 그때 필목 깨기 많이 해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서 에드워드 노튼 되게 좋아해서 에드워드 노튼 나왔었던 레리 플린트 파이트 클럽 봤었고 그때 에드워드 노튼 좋아해서 레리 플린트 보고 또 왔지 내가 프라이머 피어 너무 연기적으로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연기를 하지 싶었던 프라이머 피어를 바꿨었고 또 이제 마틴 스코세지 필목 깨기를 또 시작했죠. 마틴 스코세지 필목 깨기 시작해서 갱스터물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대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친구들 봤었고 컬러 오브 더 머니 봤었고 컬러 오브 머니 봤었고 생각이 나냐 아이리시맨 봤었고 비열한 거리는 최근에 와서 봤었고 또 카지노 너무 재밌게 봤고 또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도 재밌게 봤었고 맞나요?
맞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봤었고, 케이프 피어 봤었고, 카지노가 이기고, 에비에이터 봤었고, 디파티드 봤었고, 셔터 아일랜드 봤었고, 레이징 불 너무 재밌게 봤고, 킹 오브 코미디, 코미디의 왕 봤었고, 택시 드라이버, 맞아. 택시 드라이버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로버트 드니로랑 알파치노에 대한 애정이 생겼었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 많이 봤었고, 이런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겼었고, 그래서 필목 가기를 엄청 했던 기억이 있어요. 결혼 이야기 봤었고, 좀 생각나는 것들 그냥 읽는 건데, 넷플릭스 시리즈도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넷플릭스에 말도 안 되는 멜로드라마 영화도 많이 봤었고, 영화면 다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냥 다 한국 영화도 막 독립 영화, 한국 영화 중에 하나가 그때 감상평이 홍상수가 다 막쳐놨다고 한국 영화 그랬던 감상평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봤었고, 홍상수 감독님 영화도 정말 많이 봤었어요. 하하하, 부천방향,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한다, 그것도 보고 재밌게 봤어요. 클레어의 카메라, 뭐 또 뭐 있죠? 홍상수 감독님 영화. 한국 영화 중에 버닝도 그때 되게 재밌게 봤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봤었고, 오키 영화 봤었고, 누구의 달도 아닌 형은 봤었고, 플립들 재밌게 봤었고, 강변호텔 재밌게 봤고, 인트로덕션은 영화관 가서 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재밌게 봤었고, 한국 감독님 영화도 몰아서 참 재밌게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제 유일한 낙이 게임하는 거랑 영화 보는 거였기 때문에 뭐 거리는 잘 안 풀리고 영화나 봐야지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영화는 좀 시샘나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해외 영화 위주로 좀 보고, 그리고 마블 영화 몰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블 영화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보면 정리된 표 있거든요. 다 동그라미 치면서 다 봤었어요. 아이언맨 1, 2, 3, 앤트맨, 블랙팬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11호, 토르 2, 토르 3, 라그나로크, 뭐, 토르 4도 나왔죠. 토르 4,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뭐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 다 봤고 재밌게 봤어요. 한때 또 마블에 미쳐 있었어가지고 마블 것도 엄청 많이 보고 미쳐서 살았었죠. 그래서 코믹스도 사서 보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화. 근데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는 샘나서 못 보겠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당시에 배우 본격적으로 했을 때 가장 좋아했었던 배우가 킬리언 머피랑 매즈 미켈슨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킬리언 머피 필모 다 깼고, 킬리언 머피는 저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게 됐는데, 피키 블라인더스 때문에 좋아하게 됐는데, 피키 블라인더스 드라마를 보면서 내 인생들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키 블라인더스 보고 인셉션 다시 보고, 근데 주연작이 많지 않았어가지고 일찍 주목받긴 했지만, 보리밭에 흔드는 바람인가 그것도 보고, 프리파이어 보고, 그리고 킬리언 머피 작품도 보고 있지. 오펜하이머는 영화관 가서 봤고요. 배트맨 비긴즈는 뭐 원래 있었던 거고, 션샤인 보고,
더 파티 보고 2,000원 사소한 것들은 영화관 가서 봤고 28년으로 보고 몰아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명장이라고 하는 감독들 영화 다 찾아봤었고 스탠리 큐브릭 영화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계탑 오렌지 그런 것들, 베리 린든 그런 것도 찾아서 많이 봤었고요. 명장은 명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극적인 영화도 정말 많이 봤어요. 송곳니, 그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송곳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독님 작품 다 본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뭐 송곳니, 더 페이버릿, 더 랍스터, 킬링 디어 같은 거 다 보고. 그리고 제가 락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토드 헤인즈 감독님 것도 많이 보고 정말 볼 수 있는 영화는 다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영화를 하고 싶었지만 한국 영화 상업작품엔 참여하지 못했고 단편 영화로 스릴러 같은 장르로 연기를 해봤는데 갈증이 있네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뭐 이렇게 요즘은 자기 자신을 입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냥. 또 최근에는 제가 한국 사극에 딱 빠져가지고 왕산화 보고 나서 한국 사극 너무 안 봐가지고 옛날에 광해 봤었던 기억만 있었고 몰아서 봤어요. 명량 보고 올빼미 보고 한국 사극 다 몰아서 봤어. 그때 간신도 보고 봤지. 진짜 많이 봤는데 최근에 그런 혈의 보고 근데 다 그 나름의 재미가 다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관상 보고 그 연결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명당 보고 또 조승우 배우님을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 명당 같은 것도 보고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싶고 최근에 또 다시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 거 다시 보고 싶어서 필목 깨기 도전하고 있고 그래서 비열한 거래도 최근에 봤고요. 나중에 꼭 영화를 저도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리고 맞아, 또 영화 하면 제가 빠질 수 없는 기억이 어쩌다가 제가 피어 라스베가스의 공포와 영화를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미친 영화예요. 로드무비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평생 범생이로 살아와서 그런지 그런 그 여성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취하고 약간 약에 빠져 있고 보약에 빠져 있고 그런 상태를 너무 잘 표현했고, 근데 그 안에는 그런 히피 문화에 대한 성찰이란 그거 곤조 리얼리즘, 토머스 S. 톰슨의 그런 것도 담겨 있는데 저는 그런 히피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여정을 같이 한 게 너무 좋았어요. 같이 친구들이랑 그런 미친 여정을 같이 한 영화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그런 걸로 저는 또 정말 끝까지 가는 유머들을 좋아해서 제게스 시리즈 다 봤습니다. 좋아해요. 진짜 뇌 빼고 보기 좋고 어디까지 가나 보기 좋은 제게스 영화 시리즈 좋아하고, 영화는 참 그래서 짝사랑이네요. 저도 영화 일원이 되고 싶었고 한데 참 쉽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본 영화 진짜 1시간 동안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영화, 인생 영화 댓글에 달아주세요.